지금 이 시간부터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하고요. 또 하종대 선임 기자와도 계속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이 캐나다 트리도 총리를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과 차례로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외국 정상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And I've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now 6 world leaders. And the response has been very fulsome, energetic. 네, 보신 것처럼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이거 어떤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미국이 돌아왔다.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때 눈에 강조해왔지만, 비단 미국 사회의 분열, 그리고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과 안정, 치유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추락한 위상, 공신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해왔죠.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봤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조치를 정말 숨 돌릴 사이 없이 행정조치,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했죠. 예를 들면 2017년 1월 20일에 취임 선서하고 취임하자마자 이틀 후에 나프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을 재심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1월 23일에는 TPP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국경 장벽 건설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1월 27일에는 이슬람 7개국 난민 입국 심사 강화 명령을 내렸거든요. 취임하자마자 일주일에 기존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뒤집어 엎는 4가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4년 동안에 축적된 이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그런 산물을 바이든 행정부가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 다시 미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당선인이요.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자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한다라고는 하면서도 하종대 선임 기자, 어느 때나 대통령은 한 사람이고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 당선자의 어떤 여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대통령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러나 다만 이제 곧 나갈 사람이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7일 날 확정이 사실상 된 거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난 10일까지도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영어로는 임베러스먼트라고 해서 좀 우리말로는 당황 이런 건데 좀 그 위교적인 이런 용어로는 상당히 망신거리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해가지고 번역이 되고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나름대로 배려를 해가지고 첫 번째는 지금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서 선거 불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위에도 여러 가지 탈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소송을 할 것들이 있는데 이런 소송들을 자기 자신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 상황이 빨리 좀 그 서로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좀 지지자든 지지자가 아니든 좀 서로 화해되고 치유되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시대가 미국에 열렸는데 우리 정부는 이걸 어떻게 좀 대비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종대 선임 기자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봤을 때 이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다. 외에는 소식을 좀 들은 게 없는데 이 바이든 측과 뭐 접촉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만났다는 소식은 없고
어제까지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오찬 겸해서 만났습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사실 어느 나라 장관도 지금 동맹국 중에 중요 동맹국 중에 장관이 가서 이미 떠나가는 국무장관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지금 없거든요. 예, 예. 그래도 게다가 이제 따로 회담을 폼페이오 장관이 초청해서 갔다고 하는데 따로 회담을 한 것도 아니고 오찬 겸해서 그냥 만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내용을 보면은 뭐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뭐 한미 동맹을 뭐 돈독게 해왔고 뭐 이런 얘기들만 있고 네. 실질적으로 현안을 논의한 내용은 없어요. 뭐 예. 지금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 지금 한 70일 정도 남은 건데 그 사이에 북핵과 관련돼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강경화 장관하고 폼페이오 장관하고 회담에서는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원래 목표를 그런 걸로 하고 갔더라면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강경화 장관 갔죠. 좀 있으면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원들이 갑니다. 그리고 또 야당은 또 야당대로 또 의원들이 또 미국을 또 방문을 해서 바이든 측과 접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외교라고 하는 거는 초당파적으로 함께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지. 예. 지금 현직 장관은 이미 떠나갈 그 행정부의 장관을 만나러 가고 또 여야 따로따로 가고 제가 보기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위기의 난맥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바이든 그렇군요. 당선인 주요 동맹국들과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조금 전에 일본의 NHK 공영방송에서는 스가 총리가 내일 또 통화를 한다 이런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 관심은 문 대통령과는 언제쯤 뭐 접촉을 할지 여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어떤 예. 준비가 돼 있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태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예. 일본 측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일본은 미국과 손을 잡고 협력하겠다. 또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 공감하고 협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또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이든 그 당선인 측과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죠. 근데 만약에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이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끄는 우리 의회 태스크포스라든지 네, 네. 거기서 미국이 관심 있는 사항을 얘기 안 하고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빨리 가동하자, 미국이 대북 특사를 빨리 파견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공감을 보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집이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웃이 와서 불 끄는 데는 도와주지 않고 뒷사있는 무서운 호랑이 잡으러 같이 가자. 예. 이러면 제가 공감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제 이웃인 일본이 와서 내년에 우리 집에서 도쿄올림픽이라는 잔치가 있으니까 우리 집은 아니지만 너희 집이 불에 타면 우리 집도 잔치를 못하니까 도와주겠다. 그럼 어느 측에 더 제가 공감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 안 만나냐 전화를 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 측에 공감할 수 있는 협력의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뭐, 이 외교에서 봤을 때, 이 통화, 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직접 회담이 안 되니까, 이 전화통화 순서라는 것도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예. 조 바이든 당선자 입장에서 누구를 어느 나라를 매우 중시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협력 관계를 앞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정상 간의 이 통화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첫 통화는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6개 나라하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네네. 영국, 프랑스, 독일 핵심 동맹국들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 일본, 뭐 중국이나 뭐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큰 나라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없는데 청와대는 지금 오늘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예측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네. 바이든 당선자 측에서 오히려 결정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요?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그걸 빨리 당겨달라 한다고 해서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네. 해서 뭐 하루 뭐 앞당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제로 막
재촉해가지고 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당선인이 조금씩 공식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불복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 사령탑인 폼페이오 장관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The world is watching what's taking place here. We're going to count all the votes. We want to make sure that any vote that wasn't lawful ought not be counted. That dilutes your vote if it's done improperly. Got to get that right. 바이든의 인수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라는 질문에 저런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불복 입장에 가세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네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정치적 커리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는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충실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또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가 원론적으로는 구구절절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항의가 없더라도 미국 선거 시스템은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투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돼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공식적인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에밀리 머피 미국의 이제 조달청장이죠. 우리로 치면 예. 인수위에 아직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선 결과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사가 대선 결과를 발표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그런 권리를 언론사에 주지 않았다라는 공화당 측의 입장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공화당 핵심 인사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이 움직임에 좀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맥커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도 대통령은 법에 따라 선거 부정 의혹을 살펴보고 재검표를 요청할 권한을 100%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움직임일 텐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국방장관을 트위터를 통해서 전격 경질을 했어요. 또 지금 차관 대행마저 사임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는데 이 남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간 동안 굉장히 미국 사회 혼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지난 7일 이미 네. 확정이 된 상태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선거의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계속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경질하고 새로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내각을 지금 만들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이거 내가 진 게 아니라 앞으로도 4년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니까 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네. 앞으로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인수 과정은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과연 인수는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7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미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사실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이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전반적인 국면을 흔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이저에서 90% 성공률이 나온 백신 개발 시험에 성공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완전한 게임 체인지하는 그런 새로운 그 희소식이거든요. 예, 예. 결국에는 미국 사회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것을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테스크포스도 구성을 했고요.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그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작별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을 끌어나가는 그 리더십을 허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대선 소식 짚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